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린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마편 상관을 했는데, 자 이제 오늘은 중관, 눈에 대해서. 중간 눈, 코가 있죠. 광대도 있고 볼도 있고 관자놀이도 있고. 귀도 중간에 해야 되나? 그러게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귀도 네. 중간이요. 그러면 근데 귀는 번외입니다. 번외. 오늘은 눈만 하겠습니다. 눈만. 오늘 보면 눈은 그 사람의 눈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관상에 눈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눈의 생김새라든지 형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광, 이기를 얘기해요. 눈의 기운,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그게 바로 관상의 눈이 반이다 라는 말의 진짜 속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눈빛, 쟤는 눈빛이 별로다. 저도 사실상 눈매가 날카롭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싸가지 없다. 저도 안 웃고 무표정하게 있으면 무섭다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우리 같은 눈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안광, 눈빛, 눈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들, 이게 바로 눈이 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눈에서 나오는 기운입니다. 기운.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눈이 맑다, 이런 사람들이 관상학적으로 눈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너무 맑은 사람들은 안 좋은 게 더 많긴 해요. 어떤 게 안 좋냐면 눈이 너무 맑으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그냥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양심에 찔려서, 또는 굳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가여워서,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서 고생길이 훤한데도 거기에 뛰어듭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맑은 눈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맑고 좀 초롱초롱하고 죄송합니다. 눈 크고 죄송합니다. 그런 눈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초롱까지는 하겠는데 초롱은 모르겠고 초롱까지만 할게요. 맑진 않고 초롱까지만. 어쨌든 그렇고, 눈에 살기가 있다, 또는 눈에 굉장히 영롱한 눈이 있습니다. 눈이 반짝거리는 것도 아니고 왠지 모르게 그 사람 눈을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그런 영롱한 눈이 있습니다. 눈은 그런 눈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재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 또는 그 사람이 풍기는 느낌, 그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운, 이런 것들만 관장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돈복 같은 경우에는 눈빛이라든지 눈 자체에서 관장하잖아요. 눈썹과 눈 사이에는 눈두덩이, 이 눈두덩이가 좁으면 돈복이 많이는 없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번다가 아니라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규모가 작거나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만큼 쓸 일이 많아지는데, 눈두덩이가 좁으면, 근데 이 눈두덩이가 어느 정도 넓으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사실상 더 많아집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운은 이 눈과 눈썹 사이 눈두덩이가 넓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도톰하게 올라와 있고 반질반질하고 굉장히 매끄럽고 약간은 밝아야 됩니다. 눈두덩이가 넓은데 푹 꺼져 있다, 오히려 부동산 때문에 내가 모았던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 실패를 하거나. 항상 관상에서는 어느 부위든 간에 이 부위가 이래야 됩니다 했을 때는 그냥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도톰하게 솟아있으면서도 밝아야 됩니다. 밝은 느낌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돈복은 이 눈두덩이가 좌우하고 관장하고, 저번 시간에 말한 부분, 이 인당, 초년운인 이 상관에서 모든 기운을 다 조상운에, 부모운에, 초년운에 다 여기 인당이 모였다가 중년운인 코로 내려가는데, 콧대로 이 인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연예인들 보시면 이 인당이 좁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런 연예인들은 이 인당이 푹 꺼지거나 이 인당에 주름이 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눈썹 앞에 11자 주름이 나 있는 사람들은 간혹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부궁을 의미합니다. 눈썹 앞에 11자 주름이 이렇게 선명하고 길게 나 있는 사람들은 부부 사이가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부부 사이가 서로 따로 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 나 있습니다. 또는 자주 부부 사이 다툼이 있는 사람들. 이 주름 외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인당이 모두가 밝고 색깔이, 그리고 평평한 듯 하면서 약간 도톰하게 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인당이야말로 사회생활의 인기의 척도입니다. 인당이 굉장히 적당하게 넓고 밝으면서 색깔이 도톰하게 살이 붙어서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의 재능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인복, 돈복 다 그냥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인당이 가장 중요하고, 그 복들을 인당의 내 재능과 내 직장운과 내 권력과 내 명예와 내 가정과 내 일신의 성공으로 이어주는 곳이 바로 이 콧대와 콧망울과 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당이 굉장히 좋은데, 이 눈과 눈 사이 여기 있죠. 여기가 푹 꺼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푹 꺼져 있는 사람은 반의 반밖에 못 받습니다. 그 복을. 그래서 여기 눈과 눈 사이에 이 부위도 솟아 올라와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가 푹 꺼져 있거나 여기 가로 주름이 있다, 와 정말
정말 그분은 정말 안타깝게도 어릴 때 아무리 잘 살았건 아무리 복이 많이 있건 그거를 자기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가로에 주름이 생겨 있습니다. 내가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렸거나 투자를 잘못해갖고 다 날렸거나 그러면 여기 주름이 갑니다. 근데 여기가 꺼져 있지도 않고 주름이 없이 인당도 괜찮은데 코까지 이렇게 잘 서 있는 사람, 안 꺼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모든 조상복을 다 받아서 자기가 큰 어려움이나 그런 거 없이 성공까지 가져가고, 특히 여기 준두라고 하는 이것도 중요한 곳인데 이 준두가 그 결과물입니다. 복을 받아들이는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이 콧망울 있죠. 콧망울에 다 쌓아두는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톰하고 볼록 튀어나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콧망울이 거의 없죠. 별로. 이렇게 옆으로 안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뭐 좋은 운을 받아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인중이죠. 인중이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고 해요. 누구는 뭐 생명선이기도 하고 뭐 수명을 의미한다고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식운이에요. 내가 저장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내 재산은 다 누구한테 가죠? 제 자식에게. 그렇죠. 예. 이 바로 내가 살아오면서 모아놓던 모든 것들, 모든 결과물들은 다 입으로 가요. 입으로 가는데 이 인중, 자식운, 자식한테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중이 좁거나 또는 인중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식운이 없다 또는 자식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인중이 부채꼴 모양으로 아래로 퍼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식복이 좋거나 또는 자식이 많거나 다복하거나 그렇고, 인중이 일자로 돼 있지만 깊게 잘 패여 있는 사람들은 자식이 한 명 있더라도 그 자식이 이름을 날린다던가 자랑스러운 자식이 된다던가 그런 거예요. 인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하고 있는데 인중까지 갔네요. 죄송합니다. 이 인당, 눈 사이, 인당과 이 눈 사이 이 부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서남북으로 할게요. 눈의 북쪽과 그 다음에 동쪽, 여기 이 양쪽 관자놀이라고 하죠. 이 관자놀이 같은 경우에는 부채꼴, 눈에서부터 부채꼴 모양으로 했을 때 이 관자놀이 이 부위가 상처가 있거나 사마귀가 있거나 여드름이나 또는 좁쌀같이 도도도도 뭔가 올라오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궁이 불리합니다. 어떻게 불리하냐? 점이라든지 상처라든지 그런 거 있을 경우에 내가 바람을 피거나 내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불화가 일어나고, 또는 내 배우자나 내가 폭력성이 있어가지고 서로한테 싸울 때 쌍욕을 한다거나 물건을 집어던진다거나 그런 배우자를 만나거나, 또는 내가 그런 배우자가 되거나 부부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오해를 사고. 관자놀이 쪽이 깔끔해야지 배우자 궁이 좋습니다. 운이 좋습니다. 배우자 운이 깔끔하고 도톰하게 솟아있으면서도 아무런 잡티가 없고, 그리고 점도 없고 사마귀도 없고, 여기가 좋아야지만 부부 사이가 좋습니다. 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라고 해서 한 번 결혼해서 그 기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해왔던 모든 연애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나 이쪽에 뭐 점이 있거나 사마귀가 있거나 상처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사귀었던, 만났던, 연애를 했던 여자분들 관계에서 그런 일이 반드시 발생했었던 사람입니다. 헤어질 때 내가 환승이별하거나 바람을 펴갖고 들켰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인데, 그 경험이 그냥 스치듯 지나간 게 아니라 내 인생과 상대방의 인생에 어떤 임팩트가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반드시 그런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눈 아래, 눈두덩이라고 하죠. 눈두덩이도 자식과 성욕 그런 걸 나타야 됩니다. 그래서 밤새 막 야동 보고 밤새고 피곤하면 눈 밑에 다크서클 치면서 약간 좀비 같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이게 성욕이에요. 성욕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밤일이라는 건 옛날 사람들은 밤에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밤일을 열심히 하면 눈밑이 바뀝니다. 색깔도 바뀌고 주름도 바둑판 모양 주름이 생기고, 그러면 밤에 딴짓거리 한 사람입니다. 눈두덩이가 너무 두꺼우면 성욕이 강하다고 보기도 해요. 근데 이거 그 확률은 좀 낮고, 눈두덩이가 두꺼운데 그 두꺼운 눈두덩이가 바둑판 모양의 주름이 잔잔하게 잘 가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70% 이상 성욕이 강한 남성이나 성욕이 강한 여성일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입술까지 보면 확실해집니다. 이 눈두덩이 본다고 해서 무조건 확실한 건 아니고, 근데 이 눈두덩이 부분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60% 70% 이상 성욕이 좀 강한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거기다가 반대로 주름이 없이 눈두덩이가 도톰하게, 이거 무슨 살이라고 하죠? 애교살이요. 네, 애교살이 도톰하게 있는데 주름이 하나도 없이 깔끔하고 약간 밝다, 이러면 자식복이 좋습니다. 번데기 한 마리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 번데기가 주름이 없이 매끈해요. 자식복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애교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밑이 시커머리 퉁퉁하고 주름이 많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욕과 경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야근을 많이 하거나 밤새 게임을 하시거나 또는 밤새 다른 취미생활을 하거나 또는 밤일을 하시는데도 낮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긴다던가 또는 눈에 주름이, 보기 흉한 주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네. 눈 주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눈에 대해서는 네. 눈빛 말고는 뭐 없을까요? 눈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이런 말 들어보셨죠? 400안이다, 300안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네. 400안이 뭐냐면 눈 흰자 있죠? 흰자가 동서남북으로 다 보이는 사람이 400안이에요. 4개의 방향에서 흰자가 다 보인다.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동서, 그러니까 양쪽으로만 눈이 200안이에요, 대부분이. 눈을 엄청 이렇게 놀란 눈을 크게 땡그랗게 뜨면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저처럼 눈 작은 사람들은 아무리 크게 떠도 안 보여요. 300안이나 400안은 왜 관상에서 이제 일반 불인이 같은 일반인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하게 널리 알려졌냐면 굉장히 흉폭하거나 소위 말하는 소시오패스 같이 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피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냥 눈만 뜨고 있는데도 흰 눈동자가 3군데 보이거나 또는 4군데 다 보인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찾기 힘든데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피하세요. 언제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 분 찾기 힘들어요. 사실 저는 살면서 그런 분 거의 못 봤어요. 눈을 크게 뜨면 300안이 되거나 400안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눈을 크게 뜰 일이 어떨 때 있을까요? 놀라거나 화가 나거나. 그런 분들이 화났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화냈을 때 그런 성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병원 가면 옛날에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청진기 대보시기 전에 의사분들이 눈을 이렇게 자꾸 크게 띄운 다음에 이 후레쉬 비춰하고 보잖아요. 네. 안과 아니더라도. 네. 예, 눈을 보면 눈 흰동자에 핏줄이 서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흰동자 색깔이 노란색이거나 검은색이거나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했을 때, 그때 각 신체 오장 육부가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지금 이상이 있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거울을 볼 때, 눈을 볼 때는 눈 내 흰 눈동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운적으로 관상학적으로 안 좋은 거는 흰 눈동자에서 발생된 이 핏줄들 있죠. 핏줄들이 내 검은 눈동자까지 닿아 있다. 이러면 지금 내 운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신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자신 주변에 최근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과 눈 사이가 가까운 사람과 눈과 눈 사이가 좀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불인은 눈과 눈 사이가 약간 좀 먼 편이지 않나요? 그죠. 그런 말 들어봤죠. 예. 눈과 눈 사이가 우선 가까운 사람. 대표적인 분이, 유명하신 분이 신동엽 씨 있잖아요. 눈곱이 모였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성향이시냐면 눈과 눈 사이가 붙어 있을수록 성격이 급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직관적이고, 그리고 바로바로 하려고 합니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욱하는 것도 있고 말도 빨리 하고 공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보면 모든 육식 동물은 두 눈이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식 동물은 눈이 양옆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 눈이 앞을 향하고 있는 이유는 어느 한 군데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사냥을 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동일한 이유로 미간이 좁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향이 공격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관상학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대신 집중력이 좋아요. 집중을 잘하고 어디 집중하면 깊숙이 잘 파헤칩니다. 대신 끈기는 좀 떨어져요. 초식동물은 하루 종일 뭐 먹잖아요. 끈기 있게. 그게 하루 종일 일하는 거거든요. 육식동물은 계속 쉬고 있다가 한순간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사냥 딱 하고 그거 한 번 또 먹고 나면 몇 시간 며칠을 계속 안 먹고도 그냥 쉬기만 하고 설렁설렁 다니기만, 약간 그런 성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눈 사이가 먼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반대되는 성향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되는 건 아닌데, 눈 사이가 먼 사람들은 약간 느긋하고 장기적으로 보려고 좀 하고 좀 꾸준해요, 사람이. 약간 반대되는 성향이죠, 이거는. 근데 반대되는 성향 외적으로 눈과 눈 사이가 먼 사람들 어떤 게 있냐면 좀 단점인데,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죠. 연애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을 피는. 그렇죠. 양다리를 거치거나 바람을 필 수도 있어요. 이 집중력이 강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 만나다가 이 여자랑 딱 환승 연애를 하더라도 동시에 잘 못 만나요. 한 곳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이가 좀 멋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느긋하게 양쪽 다 양다리 걸친 채 오랜 시간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고백하겠습니다. 네. 어릴 때 네, 양다리를 해본 적이 있고, 네. 지금은 당연히 안 하고 한 사람만 보고 싶은데 한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성향이 어느 분야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눈과 눈 사이가 가까우신 분보다 눈과 눈 사이가 멀으신 분들이 이것도 저것도 동시에 이렇게 다 신경 쓰면서 느긋하게 끈기 있게 장기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많고, 눈과 눈 사이가 가까우신 분들은 성격이 급하고 약간 공격적인 게 단점이잖아요. 눈과 눈 사이가 멀으신 분들의 단점이 약간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몰랐던 모습을 보일 경우가 많아요. 안 좋게 얘기하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알던 얘는 굉장히 착하고 약간 좀 뭐라 할까 소심하고 편안한 느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밤마다 클럽 가서 열심히 춤을 추는 거예요.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남모르게 하고 있는 거.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고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이중적인 그렇죠. 면모가, 나쁘게 얘기하면 이중적이거나 또는 호박씨 간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관상, 모든 명리학, 모든 자연은요, 음과 양이 있듯이 항상 양날의 검처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눈과 눈 사이가 멀고 가까우냐에 따라 갖고 간단하게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확률은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볼 때 색안경을 쓰시고 보시면 안 돼요. 관상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하시고, 그냥 재미로 볼 때 야 네가 이래서 이렇네? 야 이렇대? 네 이런 모습 내가 저번에 본 적이 있는데 이래서 그때 네가 그런 모습을 보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렇게 웃으면서 뭐 술안주 삼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추천드리지만, 이거를 뭐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사용하시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눈과 눈 주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은 코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도나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